회사 하기 너무 싫다. 퇴사하고 싶다. 첫 회사 5년 차. 5년 전에 입사했던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네. 초창기 열정도 이미 다 사가들었고 뇌비고 일만 하는 느낌. 뭐 이게 가장 좋은데요. 뇌비고 일만 하는 느낌. 너무 진짜 도전적이고 바쁜 업무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사업 전략 뭐 이런 뜻인데, 신사업 전략이 뭐 모두 다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요. 신사업 전략.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면 회사가 가기 싫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싫으니까 가는 것. 그러니까 회사가 나오고 싶을 때는 회사 나와야 될 타이밍은 회사 가고 싶은데 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나오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어서 안 가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어서 가는 게 베스트 중에 베스트이기 때문에 회사 가기 싫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만 나가고 이직하시기를 바라요. 원래 팀장 되면 다 무능해지는 거냐는 블라인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팀장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없어서 팀장만 되면 이상해지는 거. 이상한 사람이 팀장이 되는 구조.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 내가 이상한 회사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긴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 사실 팀장이라는 직책이 좀 애매해요. 팀장이 좀 애매한 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임원 트랙 탄 사람하고 두 번 자기 회사 차일 사람하고 진짜 나눠지거든요. 딱 보일 거예요. 그냥 대리부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 트랙은 뭐 다들 아시죠? 임원 될 만한 사람들 1년만 돼도 다 보이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임원에 약간 삐끗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임원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이제 우리가 논외로 하고 자기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도 한 대리 그리고 과장될 때쯤에 다 나가버려요. 실제로 금방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아닌 사람이 솔직히 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원이 될 팀장이 아니면은 대부분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 한국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사회를 보자고요. 어려서 공부 잘하면 전문직 되죠. 뭐 전문직 의사 되죠. 판검사 되죠. 변호사 되죠. 이거 다 떨구고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소수가 임원 트랙 타죠. 그 자기 회사 차리죠. 이건 솔직히 떨어진 것도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제외하고 남은 게 팀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임원이 되거나 자기 회사 차리지 못한 팀장들은 당연히 패급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사회가 되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유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자리가 솔직히 별거 없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임원이 될 거냐, 그러면 팀장이라는 자리도 같이 있어 보이겠죠. 자기 회사를 차린다, 그럼 팀장이라는 자리가 당연히 같이 있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그리고 애매한 건 애매한 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명품을 산다 생각해봐요. 쇼핑을 갔어요. 명품도 아니야. 쇼핑을 갔는데 여러분 애매한 물건 사요? 확실한 물건 사요? 확실한 거 사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가 월급을 준다 생각해보세요. 임원한테 많이 주죠. 자기 회사 차린 사장한테 많이 주죠. 사장 당연히 많이 가져가죠. 팀장한테 많이 팀장한테 여러분이 사회를 관장하면 사회의 신이야. 많이 주고 싶겠어요? 애매한 사람한테?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팀장이라는 게 돈이 별로 그렇게 되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가 팀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사람은 이상할 수밖에 없고 그걸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할 일 하면 됩니다. 경력이직 꿀팁 10월부터 경력직으로 이직하시는 분이라네요. 이직 처음이라 혹시 경력 이직하시는 분들 팁이 있을까요? 업무 첫날 해라. 뭐뭐는 하면 안 된다. 자잘한 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는데 근데 억지로 친해져봤자 더 어색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사실 경력 이직하면은 처음에 생각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일도 거의 하지 말고. 진짜로 이게 중요해요. 일 열심히 한다고 일 열심히 하면 일부러 사람들이 그 못된 심보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못된 심보가 뭐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회사에 있을 때 경력직 오시는 거 아시겠 일부러 자기 하나 떼서 주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 가만히 있는 게. 진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저 경력 뭐 하지? 차라리 이게 나아요. 저 경력직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하는 게 없네? 이 소리 듣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워스트가 뭐냐면 가장 워스트가 저 사람 좀 나대네. 이게 제일 나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말 걸어주면 어차피 뭐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아니 꼽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게 오면 뭐든지 안 입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최선. 멍청한 상사 모시기. 멍청한 상사 지혜롭게 모시는 팁 좀 주세요. 자격지심 있고 남탐찰한. 뭐 이거는 기본적인 특징이니까요. 뭐 이거를 뭐 비난해서 안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멍청한 상사 모시는 가장 큰 비법은, 기밀의 비법은 사실 이분에게 잘해주면 안 돼요. 잘해주면 어차피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잘해주면 안 되고, 잘해줘봤자 너 내가 불쌍하게 보여? 이미 이 말 나오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모시려 하지 않아야 모셔진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기 할 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 할 일 하는 거. 회사의 제일 좋은 지금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모셔봤자 너나 뭐냐 케어해주냐 이런 말 듣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 일하고 각자의 길 걷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신다 해봤자 서로 기싸움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 알아. 이미 이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신을 모신다? 이 자식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시려고 해서 모셔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길 가면은 사실 상사와 자기가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드라마에서나 너 내가 끌어줄게. 뭘 끌어줘? 그렇게 끌어줄 거 있으면 자기가 회사 차립니다. 참고로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차리지 않는 상사, 그 자기가 회사 차릴 거라고 하지 않는 상사랑은 그냥 앞으로 아무런 일도 없다 생각하면 돼요. 회사라는 것에, 그러니까 회사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임원 트랙을 갈 사람과 자기 회사 차리려고 할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임원까지 갈 사람들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티가 나니까. 회사 내에서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트랙, 이런 팀에 끼는 게 가장 좋고, 이런 팀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 회사 차릴 거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면 나중에 먹을 게 떨어지죠. 근데 그 외가 있잖아요. 그 외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회사에 흘러가는 존재 분들에게는 그냥 각자 길 가는 게 가장 편해요. 어차피 이 사람은 회사의 정책에만 따라지 여러분에게 뭐 해줄 그러한 자기 한 몸 검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각자 길 가는 게 서로 편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알아. 자기가 땡겨줄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기회가 와도 자기 한 몸 건사하고 끝날 거라는 걸. 대기업 취업했는데 퇴사해야 할까요? 한번 들어보죠. 블라 선배님들 좋은 구하고자 글 적어봅니다. 올해 졸업하고 이름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 취업해서 3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입니다. 입사하자마자 업무 배정받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사수분 차장급이 본인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인수인계를 안 해주시고 틀리면 화를 냅니다. 인수인계하는 동안 지름도 못한다 하고 따로 적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다 설명해줬으니 인수인계 다 받는 거니 알아서 해라. 막히는 부분 정중하게 지름 들이면 화를 내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해보려고 야근하고 있으면 지름 내라 얘기하라고 해라 합니다. 뭐 일단 그 기본적인 이제 뭐 처세술을 쓰고 계신데 장분들 이러이러한 게 궁금하다. 어느 정도 알려주면 제가 알아보고 해보고 익혔다 하면 그딴 거를 뭐 질문이라 하냐. 상급자를 다 알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저에게 이 상황이 좀 충격적이고 납득이 안 됩니다.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전형적인 뭐 옛날에는 솔직히 그 기업 가시는 분들의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본인 업무가 많다는 건 이제 변명이고 인수인계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인수인계라는 게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원래 다 안 해줘요.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이제 피하려고 다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가끔 걸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 약간 뭐 흔히들 걸린 게 일단은 충격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네 이러는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걸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 법칙, 회사의 기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회사의 기본 룰 뭐다? 다른 데서 안 알려준 회사의 기본 룰은 책임은 절대 안 진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면은 그 사람 나가서 이미 사장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사장 돼 있거나 임원 돼 있거나 부사장, 사장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신의 회사에 임원이 돼 있거나 나가서 회사 차렸거나 진짜거든요. 근데 뭐 임원분이랑 여러분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신입사원이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미루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수인계 안 해줌. 인수인계 찾아 궁금한 거 물어봐라. 당연히 대답 안 해주죠. 궁금한 거 물어봐라는 일단은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거 그냥 자기 어필이지. 궁금한 거 물어봐서 해줬으면 자기가 회사 차립니다. 참고로 궁금한 거 물어봐라 해서 잘 대답해줄 사람에서 회사 차린다고요.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비즈니스. 여러분 국방부에 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다 해결해준다? 그게 차린 게 실제로 팔란티어라고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죠. 그만큼 정보전이 좀 중요한데 딴 얘기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이게 지금 책임 미루기에 걸린 건데 책임 미루기에 걸렸을 때 하는 거는 사실 질문하라는 거 짜증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질문하라 했는데 질문 진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질문은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어쩔 수 없이 존버 들어가야지. 존버가 뭐냐? 버틴다. 버티기 들어가서 그냥 자기 할 일 있고 너는 할 말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너무 쉽네요. 커말못이라 그러는데 이거 괜찮은지 봐달라는데 33. 일단은 스펙으로 보면 i5 4440, GTX 1050 그래픽 카드, SSD 111기가, 하드 456기가, 램 8기가 약간 그러지긴 하는데 나쁘진 않는데 이게 상태가 중요하겠죠. 막 무슨 다 부서질 것 같은 케이스에 들어있으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케이스 준수하고 잘 작동된다는 하에 괜찮은 것 같아요. i5 대부분 이제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사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케이스 상태가 중요하긴 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케이스 상태가 좋아야지 어쨌든 들여놓기라도 좋고 일단 제대로 켜지는지 느낌이라도 와야 되니까 111기가 근데 SSD가 좀 적긴 하네요. SSD 용량이 좀 적긴 한데 아마 어디서 무슨 행사용으로 풀린 컴퓨터 같기도 하고 가장 최저 느낌이긴 한데 1050 413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다들 게임의 과금 얼마 정도 하냐는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모바일 게임 많이 하지도 않는데 하면은 5에서 7만원? 한 달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한다면 영원이라 하시는 분들은 또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그건 것 같고 제 주변을 보면 한 5에서 7만원 물어본다면 아마 이게 가장 평균치일 것 같아요. 가장 평균치. 돈 쓰는 사람들의 평균치. 게임 과금 5에서 7만원 요즘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몇십만원도 있는데 5에서 7만원 저 같은 경우 아마 모바일 게임 아주 그냥 평범 모바일 게임 거의 하지 않는데 한다면 5에서 7만원 이게 가장 평균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영원 쓰시는 분들이랑 극단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5에서 7만원 쓰시는 분들이랑 많이 쓰시는 분들 100만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소개팅 애프터 마무리 방법. 소개팅하고 느낌이 빠고진 않은데 한 번 더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애프터 했고 그쪽에서 오케이해서 한 번 더 만났거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차차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고 난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만나서 얘기하면 재밌긴 한데 좀 마음이 애매한 상태였어서 약간 얼버무리면서 대답했던 것 같아. 그러고 헤어지고 잘 들어가라고 인사드리고 나한테 잘 들어가라고 하시길래 내일 알바도 잘 다녀오세요 라고 추가 답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 읽으시고 이후 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다시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결론 이런데 이걸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애프터 만남 하기도 전에 거의 일상 카톡은 하지도 않았어. 자연스럽게 연락했어. 연락기에서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냥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지 마세요. 근데 애프터 오케이. 저는 괜찮은 분. 상대방이 나는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애매한 상태여서 약간 얼버무리면서 이분이 이미 얼버무리셨네요. 느낌이 원래 빠고지는 않았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 안 하는 게 베스트고 만약 한 번 더 연락 온다 그러면은 급발진 그쪽에 수신을 2번을 했을 텐데 이거 뭐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솔직히 좀 애매한 게 뭐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 안 드는 거야. 자신의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건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X. 그리고 뭐냐 만약 상대방에서 연락 오면 연락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뭐 나름 편을 들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애매할 때는 그럼 자연스럽게 해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계속 연락이 된다 어떻게? 그럼 그냥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 더리터 싫어하냐는데 그 큰 용량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죠. 맛있는데 제일 큰 것 메뉴 돌려가서 2개씩 먹는데 왜 이렇게 귀엽냐 이 사람은 또. 맛있대.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맨날 제일 큰 거 메뉴 돌려가면서 2개씩 먹는데 2개씩 먹. 근데 솔직히 큰 용량이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큰 용량 하면 솔직히 맛의 디테일함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대부분 맛 디테일함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거를 또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할 때도 여성분들은 소포장을 확실히 소분 포장이라 하죠. 작게 포장해 놓는 걸 확실히 선호하고, 왜냐면 이게 더 신경 쓴 것 같고, 그리고 사진 찍기 좋잖아요. 사진 찍기 좋다. 뭐 호텔에 뭐라 그러죠? 애프터눈 티 같이 사진 찍기 좋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남자들은 대용량 그냥 큰 거 사가지고 먹는 걸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런 거 같긴 해요. 확실히 사진 찍기에도 좋고, 남친 주말 출근하는 것도 다 내가 짜증 하나 안 내고 이해하는 게 맞아. 이해하는 게 맞긴 하죠. 왜냐면 차라리 바쁜 게 낫지. 뭐 주말에 집안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좀 며칠 좋다가 솔직히 나중에 짜증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집안일 한다는 게 이제 같이 안 하고 같이 시간을 안 보내줘서 짜증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평일 저녁에 만나면 되죠.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 맞죠. 근데 이제 만약 자신에게 시간을 안 낸다 이런 게 짜증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요. 그럼 평일에 만나자 라고 해야지. 평일에 만나자, 저녁에 만나자 이러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너무 또 같이 있으면 또 이상한 생각도 들긴 해요. 주말에 있으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에 안 바쁜 사람이 좋냐 안 좋냐 이건데, 대부분 주말에 출근하게 되어서 솔직히 기분이 나쁘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말에 안 바쁘게 되면 왜 예전에 바빴는데 지금 안 바쁘지? 이런 순간이 분명 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게 감정 기복 심하고 잘 우울해지고 예민하고 화 많고 많이 따지는 남자랑 연애하지 마라. 당연하죠. 이분의 마음을 받들어. 제가 이분의 마음을 할게. 감정 기복 심하고 잘 우울해지고 어디 갔어? 예민하고 화 많고 많이 따지는 남자는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없어요. 어지간하면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없는 남자랑은 만나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이분도 그렇게 말해 주네요. 인생이 피곤해진다. 이분이 말했던 인생이 피곤해진다 이 말이 참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거 예전에 제가 올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피곤한 사람이랑은 그냥 빠르게 손절각 잡으세요. 짜증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피곤한 사람? 돈 있는 사람도 돈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랑 지금 바로 핸드폰을 키세요. 피곤한 사람 떠오르시죠? 바로 그냥 삭제하세요. 정말입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남친 하나 볼까요? 나는 29고 남친은 30일 2년 반 사귀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너무나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세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더 막연했대. 생각해 보겠다는데 사실 나는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나랑 한 번도 진지한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럽고 서운한데 내가 조급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걸까? 그렇진 않죠. 당연히 누구나 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을 원하죠. 그렇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왜 이러는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이제 솔직히 이제 남자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뭐 리드를 해야죠. 흔히들 말하는 결혼은 남자가 리드해야 된다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면은 부모님들이 일단 싫어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를 조금 더 빨리빨리 해서
남자한테 빨리 미래에 대한 PPT 발표 준비시켜야죠. 그리고 발표시키세요. 어쩔 수 없다. 왜냐? 그게 차라리 서로의 관계를 위해 더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PPT 발표 반드시 시키길 바랍니다. 네. 첫 만남에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야 여자 눈을 아예 안 쳐다볼 수가 있다는데, 솔직히 뭐 약간 눈 안 쳐다보시는 분들 많긴 하거든요. 결정사하고는 소개남들이 첫 만남 대화시 내 눈을 아예 안 쳐다보는데,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야 이렇게 대화할 때 눈을 아예 안 쳐다볼 수 있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첫 만남 거의 매번 남자들이 내 눈을 대화할 때 아예 안 쳐다봐서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야 눈을 안 볼 수가 있어. 마음에 만약 안 들어서 눈을 안 본 경우라면 좀 그렇긴 한데, 하나같이 애프터도 없어.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마음이 지금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좀 아픈데, 마음에 안 들어야 1시간 만에 잘 뜨고요. 마음에 얼마나 안 들었냐라기보다는 솔직히 남자의 마음이라는 게 대부분 yes, no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냐가 진짜로 막 너무 싫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약간 뭐 이상형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만약 맞으면 대부분 또 비슷비슷하게 좋아하시니까요. 일단 눈 안 쳐다보시는 사람들은 약간 습관처럼 그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느냐 하겠는데, 일단은 애프터가 없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를 약간 스타일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스타일 자체. 생각보다 외모만 또 보시는 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타일 전체를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전체를. 스타일 전체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개팅만 하면 전 남친이 생각하면 다시 만나야죠. 만날 수 있다면. 근데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전 남친과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죠. 어쩔 수 없네. 비슷한 사람을 만나시라.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생각보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예 다른 스타일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남녀를 떠나서 전에 만났던 스타일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다르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애매한 건 없고, 스타일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다르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네요. 근데 대부분 근데 사람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서 대부분 남 좋다는 사람들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하다면 원래 만났던 분들이 원래 남들도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아주 다르면은 뭐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고백했는데 거절하더라 인생 쓰다.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 거절의 연속인데, 사실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거절 자체가 참 사람에게 심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말로 교과서적인 말로 하면 거절을 무슨 뭐 승인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사람들 중에 거절 당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절 당하면은 이제 광분하니까 조심하시고, 거절이라는 걸 어떻게 다음에 거절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승인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거절이 무섭다는 거, 거절이 싫다는 건 승인이 좋다는 건데, 이 승인받는 거에 대해 나름 전략이 필요하듯이 승인받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거절에 집중하지 말고. 거절에 생각보다 집중해봤자 교훈은 별로 없어요. 승인. 다음번에는 성공한다. 이 전략을 세우는 게 낫지. 생각보다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해봤자 나쁜 기억밖에 안 떠오르니까 그냥 나중에 잘 되기를 빌어야죠. 스펙 아무리 좋아도 맞춤법 틀리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소개팅 하는데 자꾸 뵙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냐. 뵙는 거 이건 솔직히 헷갈릴만 한데, 헷갈릴만 하다. 제가 바로 판단 내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맞춤법이라는 거 그럼 우리 다 같이 뵙이라고 그냥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춤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무슨 중앙 수령동지가 우리한테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국립원인가 어딘가, 그분들은 자기 혼자 많이 생각하시라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미지가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서로의 만남이 저해된다면 차라리 맞춤법이 없어지는 게 낫죠. 맞춤법을 없애자. 저의 주장. 이 세상이 맞춤법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이미 대한민국이 북쪽 친구들하고 이미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일부러 갈등을 만들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맞춤법을 없애자. 이렇게 제가 한번 또다시 제시해 드릴게요. 예전 영상 보면 많이 올라와 있죠. 미팅 후부터 미팅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여러 명이랑 만났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랑 같이 갔는데 남자 한 분이 나 보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집에 데려다 준다 했는데 일행이 있어서 민망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거든. 근데 잘 들어갔냐는 연락도 없고 며칠 전에 연락이 없네. 당연히 민망해서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 했는데 왜 이야기 안 오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착각할 만해요. 아마 조금 약간 거절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거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 세상에서요. 거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거절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당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공포가 있어요. 거절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 사람이 있지만 사람 자체에 거절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가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더 한 곱하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막 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막 10배에서 100배까지 가는 경우 있지만 아마 거절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해했을 수 있다. 연애하는 거 좀 시간 아깝지 않아? 특히 확신이 안 드는 사람이라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건 친구랑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연애하는 거 시간 아까워하시는 분들 많죠. 바쁘신 분들이라면. 특히 확신이 안 드는 사람? 이거는 별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그게 없는 것 같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는 친구랑도 할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친구랑 만나는 것도 시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뭔지 다 파악을 했어요. 연애하는 거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 뭐 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나쁜 점이 있겠죠.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근데 확신 때문에 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생각보다 그 뭐 누구를 친구로고 뭐 친구 사람 관계라는 게 그냥 살다 보니까 만나가는 거지 무슨 뭐 계획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잘 될 거였으면 뭐 온 세상이 아름다운 무지갯빛이겠지만 세상이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 계산적으로 사귀는 거면 더 어색하고 이상해져요. 썸 타다 태도 돌변 썸 타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결국에 친한 오빠 동생을 지내자는데 이건 왜 이러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해도 모르겠어. 남자가 대부분 돌변하는 경우는 없고 애초부터 약간 생각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애초부터. 왜냐면 그 아시죠? 그 남자가 차를 살 때도 있잖아요. 차를 산다는 걸 비유한다는 게 아니라 남자 차를 이제 선택할 때 이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이제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를 때도 거의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중학생 때 처음 본 그 자신의 꿈의 차를 나이가 들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람보르기니를 좋아하는 사람은 람보르기니 돈이 생기면 무조건 람보르기니를 사고 BMW였다면 BMW를 사고 페라리였다면 페라리를 사요. 그러니까 그 처음 결정을 잘 안 바꿔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처음 결정을 잘 안 바꾸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애초에 뭔가 잘못돼서 이분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분이 실수로 해서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초반하고 후반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내가 키가 작은데 피부 좋고 잘생긴 편이라서 동안 소리 많이 들음. 20대 초반인 여자들이랑만 연애를 계속하다가 조금씩 직장인 여자들이랑 썸 타고 데이트하고 그러고 있는데 갭이 너무 크다. 순수함이나 밝음 이런 게 엄청 순간적이라 해야 하나. 그동안 너무 어린 연애만 해온 것 같아 당혹스럽다가도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니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20대 초반과 후반과 차이가 이제 이분은 뭐 순수함? 밝음? 근데 순수함이나 밝음이 늘 좋은 것만 아니죠. 물론 이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죠. 언제나 늘 밝고 순수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거를 해서 적응하고 커간다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어른이 돼야 한다는 거였죠. 뭐 철없이 뛰어놀던 것도 좋지만 현실에
같이 이제 뚫고 나가는 것도 뭐 사람이 가진 인연이라는 게 뭐 같이 뛰어노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헤어지자 했는데 내가 헤어지자 했고 내가 연락하면 연락하거든. 다시 만날 거니까 내가 맘만 확실하면 그분이 그럴 수 있대. 그치만 본인이 먼저 연락하거나 하지 않으면 본인도 상처받았겠지. 죄하려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받는 거 아닐까.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기싸움이라 보이는데 기싸움 하지 말고 늘 뭐 행복하게 서로 사이좋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제가 전해드릴게요.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나세요. 그냥 뭐 만난다 했으면 상처받았지. 이건 뭐야 근데 상처받았겠지. 상처 받아왔어. 어떻게 하나. 아마 좀 걱정하는 마음일 것 같네요. 참 적극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질문이 뭐였죠?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걸까? 뭐 그렇게 하세요. 상대방이 연락 안 온다니까. 상대방이 연락 오면은 했겠지. 근데 연락 안 오니까 이런 글 올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100일인데 좀 서운하다. 30대 중반에 100일 가지고 뭐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나만 기대하고 큰 선물 준비했나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랑 편지 써서 줬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넘어갔는데 좀 서운하다. 아, 편지 써서 편지 써서 큰 선물. 아니 뭐 근데 뭐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냥 내색하면 좀 이상할까봐 조용히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기분 좋겠죠. 저는 또 기대했는데 뭔가 안 줬다. 그리고 혹은 뭐 주지 않아서 어떡하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선물은 받으면 좋죠. 선물 해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빴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선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효과가 있다. 뭐 선물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로 필요 없었다면 필요 없다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선물이 특효약이니까 선물을 많이 하세요. 선물 많이 해서 제가 뭐 인생 잘 안 풀렸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선물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대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너무 또 과하게 하는 것 좀 웃기긴 하지만 선물을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언니들 남자친구 마음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뭐 가방 사달라 하면 해보세요. 가방 샤넬백 사달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확인되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뭐라 하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방 사달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괜히 뭐 어떤 점이 좋아 이런 거 식상한 거 하면은 오히려 더 황당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그냥 직설적으로 더 생각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때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로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확인할 때 얼마만큼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정확해요. 생각보다 정확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분 안 나빠함 이걸 아셔야 돼요. 제일 오히려 기분 나쁜 게 뭐 사람 마음 떠보는 거 이게 더 기분 나빠요. 뭐가 좋아 이렇게 이런 게 더 기분 나쁘지 돈 써 이러면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진 않다. 왜냐면 돈이라는 게 약간 차갑잖아요. 엄마 아이들을 모르겠네. 좀 봐줄래? 미안 지루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서. 네 읽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애 1년 유지 중. 계속 만나지 말라고 다짐받고 내 하고 계속 만났음. 결정은 내가 하는 거 부모 반대라는 핑계로 사랑을 놓는 건 나도 나중에 부모 원망할 가능성 크고 내 나이는 꽤 찼음. 한편으로 건너자 남친 올 생각 없음. 사랑이나 낭만에 젖어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깨닫고 내려야 후회가 없는 게 선택 결정이므로. 근데 사실 막상 하고 나면 후회되는 게 또 결정이잖아.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뭐 부모님이 사주 와서 부모님이 이제 말리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분이 글을 올린 거는 이제 명확해요. 뭐냐면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안목 생각보다 정확하다 알고 있지만 속으로 엄마가 모르고 나를 뭐 약간 뭐 구속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이게 이제 갈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지간하면 부모님 말씀이 대부분 맞긴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단 결혼했잖아. 문제가 부모님이 페라리 사는데 조언해 줬다면 저라도 안 듣겠어요. 부모님이 페라리 같은 걸 타본 적이 없고 탄다 하셨더라도 나이 들어서 타는 거랑 젊었을 때 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일단 결혼을 하시잖아요.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부모님의 반대하는 결혼은 어지간하면 하디 많은 게 제가 추천드려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소개팅 현타. 소개팅 할 때마다 결과에 상관없이 현타가 너무 많아. 자연스럽게 시간 보내면서 정을 쌓고 마음을 생기는 과정으로만 연애를 했었는데 뭔가 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모든 게 32살이고 결혼이나 애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은 조급한데 진짜 억하냥. 귀엽네요. 아주 억하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설명이 길어지면 물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죠. 자연스럽게 시간 보낼 수 있죠.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현타가 오시는 분.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소개팅 안 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2번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이제 현타가 오시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소개팅 갔는데 현타가 오면 어떡해. 소개팅을 갔는데 현타가 오면 어떡해.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뭐 떠밀어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떠민 거죠. 현타가 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그것도 그냥 현타도 즐겁다. 이렇게 정신승리가 정답이네요. 정신승리 하시면서 계속해서 소개팅이든 뭐건 많이 접점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인기는 있는데 장벽이 높아서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감. 호감 있는 사람 나타나도 혼자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떨어뜨림. 다 괜찮은 사람인데 확신을 주니까 두려워. 좀 고민일만 하네요. 이해는 가는데 오케이 이해는 가요. 장벽이 높아서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감. 그러면은 장벽을 낮추세요. 아 근데 장벽을 높은 게 뭐 장벽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벽을 높게 유지한 상태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베스트예요. 장벽을 낮춘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사람이 올 것 같진 않고 장벽을 낮추는 게 솔루션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을 장벽을 높인 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벽을 높인 채로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장벽을 충족시키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새 여친이 예전 여친을 질투하는데 놀러간 인스타 보여주니까 삐졌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인스타를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지금 15초 만에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이게 신의 여친 무슨 말이야? 아 보여주지 마세요 인스타를. 이런 걸 뭐 보여주면 되는데 뭐 이게 질투 유발 작전인가요? 이상한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풀어줘야 하냐?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아 근데 이미 이제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으면 뭐 어떻게 풀어줘요? 그러면 인스타 사진을 뭐 새 여친 인스타 사진을 올려주세요. 뭐 가라 업데이트 교체 리플레이스 하면 되죠. 리플레이스 예전 사진 대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뭐 있나요? 의견? 선물을 사줘? 이건 또 이상한데. 더 자주 만나죠. 모른 체 하자. 이거 세 개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사진을 바꿔주세요. 그럼 시그니엘로 혼캉스 혼자 호캉스 가본 사람 이렇게 하는데 뭐하고 놀아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냥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 그리고 체력 단련실 그냥 그 헬스장 이용되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면 꿀이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기 뒹굴뒹굴 끝. 너무 쉽죠. 혼자 캉스. 혼자 가면 근데 거기다 짐 놓고 간 다음에 또 밥 먹기 그 있잖아요. 라운지에서 밥 먹고 속초너서 도세요. 속초너서 돌고 뭐 산책하고 송파를 느끼고 잠실에 가서 놀고 댕글댕글 돌고 그다음 또 와가지고 또 사우나 아주 좋죠. 제 생각에 혼자 어디였죠? 혼자 호텔 가서 가장 좋은 건 사우나인 것 같아요. 사우나 그 수영장 이거 너무 재밌고 꿀이죠. 그리고 넓은 혼자만의 공간 약간 이런 거?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 나는
교사하고 여자친구는 간호사인데 나는 여초 직장이라 가방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거든. 그런데 나이가 결혼 정년기라 결혼식 갈 일이 많은데 갈 때는 누구 남편이 얼마짜리 가방에 줘서 들고 다니더라. 누구는 어디 가방 들고 갔더라. 근데 가방을 진짜 잘 아시더라고요. 가방. 근데 저도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느끼기 위해서 가방. 그러니까 가방 스캔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저는 시계 같은 거는 금방 보니까 근데 시계는 반짝이잖아요. 시계는 반짝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방에 대해 되게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방에 훨씬 더 가방 뭔지 다 아시더라고. 가 귀, 귀엽기도 한 게 가방 그 디자인만 보고 어디 브랜드 그리고 얼마나 사기 어려운지 어느 가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되게 놀라운데 그조차 뭐 가방 또 귀여우니까요. 좀 종종 들고 다니고 뭐 예전에 딸기 수집을 했다 너무 웃기긴 한데 가방이란 게 사실 여성분들에게 큰 의미니까 가방 사주면 되죠. 뭐 그런 거 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그냥 사줄 것 같아요. 큰맘 먹고 그냥 하나 사줘가지고 어차피 가방 뭐 닳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그냥 사주고 나서 잊어버린다. 끝. 썸남차가 NF 소나타면 어떨 것 같다는 건데 나의 40살이고 외적인 건 진짜 내 이상형인데 이걸로 깨는 내가 너무 속물인가. NF 소나타 NF 소나타 타면 안 되겠네요. 장난이고 NF 소나타 근데 관리 상태에 따라 다 할 것 같긴 한데 좀 NF 소나타 근데 뭐 광택도 나고 좀 근데 어떤 약간 머리 그려지긴 하는데 NF 소나타가 막 근데 관리가 잘 되고 막 검정색에 광이 번쩍번쩍 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관리가 잘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차도 관리 상태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NF 소나타가 검정색에 플러스 광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새 차 좋아하시는 분. 광 났다면 이 사람 뭐 퇴직 고위 공무원인가? 공관 차량인가? 이랬을 텐데 아마 관리가 안 돼 뭐 회색 실버에 막 타이어 떨어지고 그런 거 같은데 사실 뭐 차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직접 만났을 때 뭔가 분위기가 있었겠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약간 뭔가 자신이 생각한 그 이미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약간 뭔가 이미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대방의 그 이미지가 약간 실추되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뭔가 외적인 면이 그러니까 사람의 외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뭐 차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 당연히 저 사람 정도라면 나는 포르쉐 정도 탈 줄 아는데 NF 소나타 그것도 뭐 막 새 차도 안 되고 막 그러면 좀 그렇죠. 반대로 근데 만약 부장 막 판검사인데 NF 소나타 타고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 정말 검소한 사람이구나 이렇겠죠. 약간 사람에 따른 이미지가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게요. 40대 초반 육각형 남자인데 결혼 말고 연애하고픔. 반대로 읽었네. 연애 말고 결혼하고픔으로 했는데 나이만 29, 키 182, 학부 서울 상위권, 순자산 6억, 월 현금으로는 세후 500, 뭐 어쩌고저쩌고.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음. 그런 여자 없나? 연애만 한 여자. 대체 누구랑 연애해야 됨? 강사가 학생. 근데 약간 물음표가 벌써 뜨긴 하는데 읽어봤는데 물음표가 떠요. 결혼 말고 연애하고픔? 바로 대부분 반대로 말하지 않나요? 연애 말고 결혼하고픔? 이렇게. 아니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육각형? 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애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건가?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의 그 말이 약간 길어진다 하면 제가 볼 때 여자분들과의 접점이 많이 있으신 분, 그 대학 때 만나야 돼요, 대학 때. 이게 내가 볼 때 30대 초반이 나쁜 나이가 아니라 30대 초반이 아니라 그 대부분 20대 때 다 많이 만나고 이제 30대 초반 되면 대부분 결혼으로 넘어가는 게 많은데 물론 이제 20대 때 많이 못 만났다면 이제 연애를 빨리 건너뛰고 결혼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연애 말고 결혼하고픈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대부분 20대 때 많이 만나지 못하면 30대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에 타는 아반떼가 이거 냉정한 말입니다. 30대 초반에 타는 BMW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 이루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경쟁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경쟁의 압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생각보다 없고 시간은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의대 좋아하시는 가정들의 경우 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빨리 수능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있죠.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뭔가를 찾아야겠다. 이런 전략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전략이기도 한데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세지기 때문에 연애하고 보면 그만큼의 또 연애풀에 대한 경쟁을 이겨내야죠. 그게 되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10대 초 육각형 남자면 어떤 사람은 뭐 팔각형도 나오고 막 십각형 나오고 난리 나요. 남자들 취향은 크게 고양이와 토끼로 나뉜다고 생각함. 흔히들 강아지와 토끼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의외로 강아지는 크게 인기가 없음. 강아지와 토끼를 잘 구분 못하는데 강아지는 순둥이 포인트야. 박보용이나 순둥이 인상. 반면 토끼는 눈땡글 하얀 피부 귀여움. 근데 제 생각엔 이쪽이 약간 고양이라고 느껴지고 고양이나 토끼나 약간 비슷하게 고양이 같아 보여요. 고양이와 댕댕이 아닌가요? 댕댕이 고양이. 대부분 고양이와 토끼로 나뉘는데 그룹을 비교해 주자면 김장영함 중고 공대 남초대기업 공대에 다니셔서 그런가? 근데 제가 더 정확합니다. 저의 냉철한 분석력에 따르면 고양이와 댕댕이 상으로 나뉘고 고양이 상은 솔직히 고양이 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다면 누가 봐도 야옹이처럼 생겼으면 고양이 상이고 그 이외는 모두 댕댕이 상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선호도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 댕댕이 상이 인기 왔냐 고양이 상이 인기 왔냐 거의 뭐 여기 막상막하의 장인데 사실 거의 댕댕이 상이 근소 우위다. 51%대 49%다. 토끼도 솔직히 토끼상은 제가 볼 때는 토끼상은 이 고양이와 댕댕이와 고양이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토끼상 그래도 이걸 딱 절반을 나누면 댕댕이와 고양이가 막상막하. 하지만 근소 51대 49로 제가 댕댕이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소개팅 만나기 전 연락 느리면 안 만나는 게 나을까? 연락은 관심의 척도인데 소개팅 만나기 전에 연락 안 했다고 해서 안 만나는 건 좀 야박하긴 하죠. 좀 야박하다. 뭐 안 만나는 거는 개인의 자유겠죠. 좀 야박하죠. 야박하게 하지 말고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나는 게 좋죠. 만나는 게 당연히 좋죠. 뭐 소개팅 전에 연락 안 했다고 안 만나면 누가 만나겠어요? 너무 야박하다. 소개팅 전에 연락이 뜸하더라도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만나서 할 말이 많은 거겠죠.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또 연락에 굉장히 비중을 두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만나고 난 후에 연락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근데 이게 연락이라는 게 어떤 분은 연락을 안 하는 걸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남의 연락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정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인정은 자신의 자신감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